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제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영상도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는데, 작년에 전기차를 뽑으셨어요.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유상 운송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라서 지금까지도 출퇴근 자가용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와이프의 친구의 남편이 한 10년 전부터 2.5톤 트럭으로 화물 운송을 했는데 30평대 아파트를 사서 빚 다 갚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2.5톤 트럭을 퍽퍽 사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뭐 내 친구의 친구가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데 뭐 윙바디로 차를 가지고 있으면 특수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덜컹 1톤 윙바디를 사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고, 어디서 일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상당히 당황스럽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준비 단계를 조금 거친 다음에 일을 시작하셔야 좋은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뭐 추진력이 좋으셔서 덜컥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 과정을 조금 더 거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나요? 그 다음에 일은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평생 직장 수익이 보장이 되나요? 아, 요것들만 물어보세요. 근데 100%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용달 번호판 파는 분 계세요. 그리고 용달 번호판, 개별 화물 번호판 내일 사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팔 생각이 전혀 없이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 아주 그냥 틀에 박힌 말이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준비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일할 때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큰 차로 할지 작은 차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작은 차로 먼저 시작했다가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도 큰 차가 하고 싶다, 그때 큰 차로 바꾸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차값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난방값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파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선이 유지가 되고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차는 그래도 투자 비용이 적고 큰 차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건 뭐 상식적이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 작은 차에서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으로 하기 위해선 화물 운수 종사 자격증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내가 이 업을 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재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통법규 뭐 바뀐 내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들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작은 차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남바 사시고 차량 준비하시고 차량도 내 기호에 맞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5천만 원이 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중고차로 남바까지 달려있는 걸 사요. 그러면 뭐 한 6, 7년 된 거 사시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뭐 한 4천 차까지 합쳐서 뭐 한 3,500 뭐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 화물 운송을 7년 정도 한 차량이 되면 뭐 보통 1년에 6만 킬로, 뭐 한 7만 킬로 요 정도 타실 거예요. 운송하시는 분들이. 물론 장거리 뛰는 분은 훨씬 더 많이 타고요. 진짜로 내 집 근처에서만 뭐 한두 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타고요. 뭐 보통으로 할 때 한 6만, 7만 그 정도 타실 거예요. 그러면 7년 타면 49만이거든요, 고객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1년, 2년 지나면 차가 계속 고장 날 거야. 아마 계속 차에 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로 시작하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새 차로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새 차를 신청해요. 근데 새 차가 나오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자 한다면 새 차로 하시길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새 차가 늦게 나오니까 그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내 투자금을 조금 더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선탑자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사이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새 차로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그럼 지입차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입차의 경우에는 처음에 300에서 500 정도 내가 가입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그냥 가입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한 3년 타시면 마이너스죠. 새 차 사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 새 차를 사고, 아니면 중고차 내 차를 사지 남의 차를 타면서 그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는 제 경제관념에서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또 지입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지입차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화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차를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화물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선탑,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일 정말 잘하는 사수,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짧아도 일주일, 좀 길게 배우고 싶으시면 1개월 정도 선탑을 하신다면 처음에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도를 상당히 줄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머니에 5천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단 일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 내역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집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2개 조건을 갖춰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한 번 정도는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화물 운송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근처에서 단거리만 할 거냐, 아니면 천안, 대전, 뭐 청주 요 정도까지 갈 거냐, 아니면 대구, 부산, 광주, 목포까지 갈 거냐, 요거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는 장거리에 맞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중거리는 중거리에 맞는 노하우, 단거리도 어느 시간에 어디가 차가 밀리고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야 내가 거기에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 건강, 내 차량, 그 다음에 내가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벌 건지를 결정하셔서 내가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다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멀리 가면, 장거리를 가면, 부산을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부산을 내가 감으로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장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라는 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것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내 능력과 경험, 요 세 가지. 하나 더 있다면 뭐 자재, 그 다음에 핸드폰, 뭐 배차, 사무실, 요 순서예요.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화성이다.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요. 내가 사는 지역이 인천이다. 야, 인천 항구도 있죠. 그 다음에 인천에 공장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화물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1급지예요. 1급지. 어떻게 보면 일의 수량으로만 보면 1급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이제 제가 가서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뭐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담양, 제가 이런 여기 용단운송을 할 때 가봤어요.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 결국은 충주까지 내려와서 충주에서 물건을 싣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이 많은 지역에 산다면 출퇴근이 일을 하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내가 굉장히 시골, 외진데 산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일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오늘 저녁에 물건을 실어 놓고 내일 아침에 내리는 거를 실어서 그냥 바로 퇴근해요. 3시에. 그리고 다음날에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일을 2개, 3개 그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이건 제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팔레트를 2개 싣고 공간이 얼마나 남느냐, 팔레트를 3개를 실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톤이더라도 리프트를 달아서 30cm를 증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 차의 길이, 적재함의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리프트가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 자바라 호루가 있다면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내 차량 튜닝을 조금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외진 곳에 가서도 그 근방에 있는 일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잡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능력 경험,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이 차량도 똑같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운전자의 능력,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생기느냐 마느냐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가전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느냐, 가구를 얼마나 다룰 수 있느냐. 그쵸? 뭐 처음에는 배우기도 힘들고 몸으로 하는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잘 안 해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또 잘 안 해요. 하지만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고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어딘가 외진데 갔을 때 빨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과 능력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요 내 능력과 경험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무바, 뭐 깔깔이 이것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뭐 하나 더 있다면 아대 그 정도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차에 어떤 물건을 싣더라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뭐 필요한 공구 그다음에 필요한 뭐 담요, 보양제, 보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다니시면 정말 좋아요. 자, 현대차 포토 보면 밑에 굉장히 큰 공구통을 만들 수 있죠. 기아차 봉고 같은 경우는 못 만들지만 차량 보조석 위에 거기다 다루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하나 다루셔도 되고 얼마든지 공간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죠? 극초장축 말고 초장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운전석 뒤에 공간 요만큼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채워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어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화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한다. 핸드폰 3개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어플 3개는 갖고 계셔야 돼요. 더 많으시면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3개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차 사무실 뭐 하루에 배차 사무실이라는 게 뭐냐면 주선소, 알선소, 화물 주차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되는데 내가 월 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그 사무실에 출근하면 하루에 일 하나 정도는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작동에 조금 서투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면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라면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경험이 없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일을 경험하면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저한테 일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평생 직장으로 갈 수 있나요? 수익은 얼마 버나요? 월급쟁이보다 많이 버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외진 곳에 가서도 일을 잡을 수 있고 내 경험과 능력을 키워서 성실하게 노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사장이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든 사장이니까 남의 돈을 받는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당장 그만두고 분이 계시고, 지금도 번호판을 사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고 지금 내 번호판, 내 차량, 내 수입에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은 생각, 노력, 요것도 있지만 지역과 차량과 내 능력과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조하셔서 바로 차 사지 마시고 바로 번호판 사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 단계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